스파오, 믹소, 후아이유. 이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는 어디일까요? 우리에게 친숙한 누 밸런스도 보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 자연별곡도 보이고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켄싱턴 호텔도 보입니다. 오잉, 근데 NC백화점도 보이네요. 자산기준 재계순위 45위, 계열사 31개. 이 회사는 과연 어디일까요? 20년 전 작은 옷가게 잉글런드로 시작해서 재계 26위로 만든 성공 신화를 이룬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그 회사에 대한 저의 생각은 초등학교 시절 때 옷 팔던 회사,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 회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문화는 돈을 많이 주지만 퇴사율이 높고 힘든 회사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브랜드를 이렇게 나열하고 보니 친숙한 브랜드들이 참 많네요. 잉글런드는 과연 어떻게 대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잉글런드는 처음에 이하 여대 앞에서 있는 보색 가게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가게는 평범했는데 잉글런드는 이화여대생, 그 중에서도 가게에서 물건을 살 거라고 판단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노려 원색적인 옷들을 팔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전략은 회사가 출범한 후에도 성공 요인으로 통한 전략으로 고가와 저가 시장으로 이루어진 패션 시장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중가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경쟁업체와 가격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이 되어 얼마를 주고 살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철저한 고객 중심이 이 회사의 첫 번째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고객에게 물건을 팔 줄 아는 회사였습니다. 특히 뉴발란스는 2008년 인수한 이후 매출이 10배 넘게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절약정신입니다. 직원 출장비부터 시작해서 원가 절감, 세일 앤 리스펙 전략까지 모든 부분에서 적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같은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유명 웹툰인 송곳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김경욱 전 노조위원장, 영화 카트의 소재로 알려진 2007년 홈에버 사태, 최근에는 계열사 순이익 100억인 중 82%인 82억이 아르바이트 4만여 명의 임금을 떼먹었던, 공식적인 표현에 따르면 미지급한 사건까지 진짜 너무 과도하게 절약정신이 뛰어났습니다. 경쟁업체들은 이 회사의 원가 절감을 따라잡기 위해 상품을 구매해 상품을 분석해봤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같은 가격에 물건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가 절감을 위해 세계를 돌아다녀서라도 원가를 절감했고, 협력업체에게는 현금과 대량 주문을 통해 원가를 맞추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없이도 M&A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고, 부동산을 팔고 장기 임대에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자금을 마련하는 세일 앤 리스펙 전략은 현재 많은 기업에서 따라하는 선진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일 앤 리스펙 전략은 쉽게 말하면 본인 명의의 살던 집을 팔되 이사가지 않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 경영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독서 경영부터 시작해서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식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식 축적은 다른 경쟁 업체에서 수천억을 주고라도 사고 싶을 만큼 가치 있는 자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성공의 큰 발판이 된 부동산 정보는 점 찍은 곳이라면 가치가 2배로 뛰는 희귀한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지식 경영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린다면, 후아유 서울대점의 판매사원 김미지 씨는 상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러 오는 고객 가운데 상당수가 영수증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보통 선물을 할 때는 가격이 표시된 상품 태그를 제거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영수증 없이 오게 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 정보 시스템을 개발한 부서에 요청하여 선물용 영수증 발행키를 계산대에 새로이 추가했습니다. 그 후 영수증 없이 교환 환불하러 오는 고객이 확연히 줄었다고 합니다. 지식 경영을 후아유 사례처럼 좋은데 많이 사용하면 좋겠네요. 물론 이 회사도 외환위기와 비정규직 사태, 알바비 미지급 사태 등 다양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정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 결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하네요. 정직.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책은
이랜드 뉴 프론티어 마케팅 전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랜드 그룹은 코로나 상황 속에 2020년 영업손실 1,051억 원, 단기 순손실 3,67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도 1조 3,966억원이 감소해 4조 6,3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 궁금해지네요. 이랜드는 절약 정신을 통해 많이 아꼈고 고객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법도 알았습니다. 이랜드는 그 결과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랜드 성공의 가장 큰 재산은 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지식은 회사에도 개인에게도 가장 큰 재산입니다. 이랜드의 성공 비결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